그 다음 국입니다. 끓입니다. 시베리아 같은데 그거 안 보십시오. 서양에 커피가 그렇게 발견되는 것도, 발전된 것도 말 타고 가다가, 예, 몸을 녹이기 위해서 차 한 잔 끼리 먹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 같은 거 먹고 차 이거 필수거든요. 우리 항구라는 거 있잖아요. 항구. 옆에 이렇게 파진 것도 사람 몸에 이렇게 딱 부착이시도록 한 것이고, 들어간 게. 이게 용도가 그런 거예요. 이거 반대되는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소치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족, 삼국이 서로가 이렇게 섰다. 그런 게 발 3개가 쓰는 거하고 같이 치죠. 발 2개는 못 쓰고 3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정족이라죠. 정족 상승, 안전하다 그런 뜻이죠. 3개가 발이 3개가 쓰니까. 근데 남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각은 손 잡고 띠가 옹기 댕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를 공가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말 잔등에 붙여가지고 댕기다가 어디든지 걸어가지고 다시 끼려야 된다요. 매 달아요. 요거 이렇게 끝만 하나 더 이렇게 매 달면 어디 가서 이렇게 끊임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의 유적지에 가가지고 요렇게 비싸요. 위에서 끈을 달도록 아꼈으면 돼요. 달도록 생긴 거는 전부 다 기만민족들의 그 유물입니다. 하여튼 요런 유적을 아까 얘기한 스키타이라 했는데 스키타이 중에서 동쪽에 속하는 것은 올드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올드투스 지방이라는 게 지금 신강성 동쪽이나 청해성 그 근처 지방 지역을 항하 유역의 최고 북쪽에 그건 어딥니까? 진시황의 고향입니다. 그 근처가 지금은 아까 내가 말한 그 제야 인사에 속하는 사람. 그런데 진시황이 없었으면 지금 중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이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나라 크기가 유럽보다 훨씬 큰데도 한 나라가 된 거 진시황 때문에. 서쪽에 끝끝내 아직 한 번도 통일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프랑스 왕국이 있었다는데 그만 전설적인 소리고 우리가 또 나라라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나라 국자를 있으면 보통 사람은 나라 중국, 한국 중국 저거를 중국이라고 얘기한 거는 요새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한국이 아니더라도 조선 이걸 오래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이라는 말은 천하 밑에 나라 국자가 어떻게 씁니까? 여러 가지까지 그걸 쓰지만 그냥 하나도 한국 아닙니까? 이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이 복잡하니까 이래 했지만 그 결국 이래 막 어찌렇게 막 이래 나누다가 이 네모가 뭡니까? 이 지방은 천원지방이라 이게 땅덩어리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있는 땅덩어리가 막 쫓겨나는 그 한 칸이 이 나라다. 그 옛날에는 그걸 어쨌느냐?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춘추나 춘추 자시전이나 옛날 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라가 있는데 나라국이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나라 밖에 있는 백성들이 나라로 들어오려는데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 서쪽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국경이 이렇게 세간이 있고 뭐 이렇게 국민정이 이런 거는 19세기 말부터 일어나는 민족주의 국가 시대에 들어오고 난 뒤에 나라 형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은 국경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경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중국 들어가면 막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 백성이 그 왕의 소유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그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중국의 그 뭐냐? 중국은 저 나라를 지칭해 우리가 중국이다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천하는 밑에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천자입니다. 천자 밑에 나라가 많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 한 개가 조선국도 들어가요. 그 옛날에는 국자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습니까? 그때를 요새 어떤 역사가들은 성읍국가라고 해요. 조그만 네모지 성 쌓아 놓으면 그 성 하나가 나라였어요. 그럼
성 밖에 사람이 없는데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저 나라가 아니라. 그걸 착각을 자꾸 하니까 글을 읽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대충 이렇게 그 다음 몇 분까지 했습니까? 너무 많이. 지금 13분까지 말했습니다. 80분 도저히 안 되겠고요. 10분만 딱 말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바클입니다. 아마 이쪽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이나 이런 거 걸어가지고 집어서 합니다. 저 꼬리는 저 뒤에는 또 고리가 있어가지고 나중으로 집었습니다. 그 요거 딱 허리띠, 그는 허리띠 바클입니다. 주로 이거 유시가 말하면 일본식으로 대구 예정납니다. 1대자에다가 갈고리 붙여 대구 예정납니다. 우리말로 요새 쉽게 막 바클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영천지방에서 발견된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안이 살아있는 짐승을 해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도안으로 하는 습관은 중국이나 한국 이런 문화에 쓰는 제약권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노자 그 전에 흔은시가 그 노자의 지금 그 위에 한랩이 되는 생각이고 유명한 한국의 원조가 되시는 황제가 그때 누를 하고 황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제약권 내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하는 공자가 나오고 나한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평행하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글을 하는 스님들이 한 약을 좀 했지만 그거 안 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큰 힘을 발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주 중요한 일, 뒤에 그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합니다. 이것도 항해도 지방에서 이렇게 발견된 지방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일어나기 조금 전입니다. 그를 당시 청동기 때 우리나라에 벌써 이런 문화가 병행했는데 이것도 도안이 호랑이 같죠. 이것도 치안남도 지방에서 발견된 바클 종입니다. 이 바클 고리가 이 황금입니다. 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도안이 용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건 전부 발달됐죠. 요새 그립대하고 비싸지. 가죽에 구멍을 뚫고 나서 안을 끼우고 고리에 구멍을 뚫고 딱 끼도록 땡기가 넣으면 딱 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요런 것들 여기 뭐냐 요런 걸 소위 상감이라고 합니다. 상감청자 이런 상감이라는 말은 사실 금속공에서 시작됐죠. 그 역사가 가히 신석기 시대까지 걸려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 자주보면 유리죠. 자연 유리죠. 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꽂고 이게 스키타이 문화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스키타이. 그런데 그게 그때가 몇 년쯤 전에 노자 시대 전이었어요.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 전, 그 이전에. 그때 우리나라까지 이게 전달돼서 넘어올 정도로 서방하고 교류가 시키는 이건 우리나라 생산품이 아닙니다. 대충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 똑같은 물건이 타시켄트라는 집안입니다. 지금은 그 무슨 뭐라 하죠? 스탄 많지 않습니까? 스탄이라고 하는 게 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르기스탄인가 우리 민족들 많이 간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홍범도 장군도 그 가서 죽었다. 근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타시켄트라고 했는데 그 지방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신라 통일 시대 때 묘석에서 비싼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노자에 관계되는 얘기를 조금 하려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길게 달에 하죠. 산동반도의 어느 사당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사실 길게 만화죠. 그렇죠? 이런 만화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히 처음 그러니까 구한 말년에 만화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 참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만화의 도시는 오래됩니다.
얼마나 옷에 만화같이 이런 만화가 그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있었습니다. 그 제일 오래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관객들 볼까요? 삼강행실도 그 만화 아닙니까? 삼강행실도 세종년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나왔느냐? 저 세종이 그 임금이 참 요새 말로 하면 전두환의 손자 좀 안 됩니다. 후의 왕조를 험하게 무너뜨리고 집안도 별 본인을 문득치 갑자기 집에 왕이 되면 하극상도 그런 큰 하극상이 없었죠. 그래서 지가 지내가면 아무 지 앞에 고개를 안 숙이기 때문에 천도를 하죠. 개성에서 서울을 옮기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해요. 그래도 이 또 뭐 저거 자식들끼리 서로 사이가 지기고 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멸치를 다 하니까 또 인심이 다 돌았었어요. 하다 안 되는데 또 개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돌아가도 돌아오고 또 볼 일이 없어가지고 삐끼가지고 한번 가버렸어요. 그게 나라 꼴이 말이 안 했죠. 그게 이제 요새 말로 진짜 개파였지. 그러다가 그 세종의 아버지까지는 만약에 박정희가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태종은 뭔 사람입니까? 자지치래 옆에 따라다니면서 아버님 조지고 저거 형제간끼리도 아버님 확 지기버리고 그래가 왕이 되니까 정부가 개판이야. 그 아무도 지를 존경하는 놈이 없어. 그런데 그 왕조실록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옵니다. 왕조실록이 많이 달라요. 진짜 원문하고 많이 다르지만 요새 CD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CD 그 읽어보니까 한 번씩 CD를 읽어보다가 그 원본을 부산대학교 뭐 교수님이 갖고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많은데도 읽어볼만 해요. 저 진양에서 진주쯤 되게 살부 사건이 있었어요. 자식이 애비를 지기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은 그때 정말로 이거 골치 아픈 문제. 와 그렇습니다. 백성이 애비를 지기는 거는 임금이 전 왕조의 임금을 지기는 거고 일이 똑같거든. 그게 총형 아닙니까? 지금 임금이 뭐 저기 형제간끼리도 지기고 애비가 살았는데도 자식이 그냥 또 왕돼가지고 가지고 막 이러다가 세종지도 또 자기는 형님이 있는데 또 막내가 또 왕이 됩니다. 그래 골치가 아파요 정말. 그런데 어디서 애비를 지겠다. 큰일이야. 이거 맞아. 이게 왕의 어떤 그 당위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집현지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행실도를 편찬합니다. 일반 상급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만화로 그려가지고 판을 찍어 8대 돌렸어요. 그게 상당히 행실도. 그전에는 만화가 없습니다. 전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그렇게 많이 안 찾아봤지만 또 한번 찾아볼까요? 팔만 대장경을 보면 앞뒤로 판화가 4만이 나옵니다. 판화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서 하나가 팔상성조라. 그건 말합니다. 부처가 어째서 마야부인 배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사문유관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하다가 어째서 죽게 됐는지 그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전에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경주 남산에 가면 탑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탑도 있어요. 또 저는 그거를 적어도 국타 왕조 정도까지 인도에서 바로 질수입형 부처라고 그 보살상에서 그런 보살 상품에 제가 불상 연구를 조금 했거든요. 좀 불상 책을 한 번 좀 쓸 만큼 공부를 하고 거기 가면 바위에 머리 빡빡까지 눈들이 꿀 앉아서 공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기법이 요새까지 연결되죠. 얼마 제약으로 운동하다가 죽었던 판화 그림 작가 이름입니다.
부자인데요. 죽었어요. 노동자가 딱 손들고 이렇게 탁 하네. 그 글에 보면 뭐 어떤 글이 나옵니까? 백강령 한의원 잘 봤는가 몰라도 그 그림 글자 하나에 참된 그 글자. 그게 윤이지, 오윤입니까? 그 사람, 그 조각하는 기법이 고려 대장경의 기법하고 똑같고, 아까 탁골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이가 진짜 가사. 그는 아무도 그거를 아직 논문을 안 읽었습니다. 전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위에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막 대충 그 전에는 몇 가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 박물관에 가면 옛날 항아리에 남자 여자의 성기라든지 성행위하는 장면을 이거 그려놨던 그림이 있습니다. 맞아. 그게 선으로 나타냈고 아주 스케마틱하게 간단하게 그 어떤 행위 모양만 딱 나타냈고 너무 그림이 정확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천천히 백화까지. 이 만화 그림은 그 어디까지 올라가면 상형문자가 다 그림 아닙니까? 그게 만화로 번역이 됐을 뿐이죠. 하여튼 그 얘기는 너무, 그게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래 붙은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붙은데. 그는 원본을 못 찾겠어. 어떤 거, 챕터 풀에, 어느 챕터 풀에 요것만 딱 나왔어. 복사하고. 또 어떤 거 가면 안에 뜨는 게 있어. 이것도 복사하고. 이런 연결이 쫙, 한개 연결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공자가 왔는데, 모자한테 인사를 합니다. 무슨 예물을 하나 받죠. 그 예물을 자세히 보면 새 비슷하죠. 기러기나 갈매기나 새 비슷하죠. 새를 아마 그 당시에 예물로 많이 쓰는가 봐요. 우리도 기원식하고 옛날에 보면 새, 기러기 이런 거 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뭐라 중식 불대니까 갈 때 항상 이제 노관을 딱 들고 딱 집어지니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또 집집마다 앞에 보면 새떼라고 해서 소떼라고 해서 새를 주시 약간 세웁니다. 요거에 새도 그런 길상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맞이하는 새고 요거는 인사드리는 새고 요 종자가 뭔가 무슨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이쪽을 손을 들고 안내하는데 꼬리를 들고 안내하는 모습을 봤으면 아마 이 모자집에 공자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이 정말 나옵니다. 근데 이 공자가 그를 수레를 타고 갔던가 봅니다. 옛날에 이 수레 많이 너무 많아져서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 수레 이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막 일을 하면 국민들에게 너무 괴롭힌다면서 바퀴를 갖다가 땅 하고 묻었다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이건 예를 들 때 예를 그렇게 듭니다. 또 우리 공자님 노자 이 도덕 중에서 그 번역을 못해가 그래 쩔쩔매는데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수레 타고 한 번에 돌아다닐 게 아닙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국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책을 다 읽어봐도 그자에 대한 번역이 별로 없이 아주 불신했고 참 우리나라 사람이 큰 문제.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수레라 하는 거는 한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옛날에 살대가 안 쓰는 게 좀 됐는가. 이 살대가 동태 안으로 멀리 가지고 이 동태에 다 합쳐지 가지고 한가운데 구멍이 비어야 수레가 된다. 수레가 인간의 발명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한 발명품에 대한 설명으로 이 도덕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왜 우연이 아닌지 아닙니까? 공자가 수레를 타고 다니는 걸 갖다가 노자가 되게 싫어했어요. 숙대머리 그 노래 있죠. 귀신행동 숙대머리 인방을 주시죠. 그 나무숲 인자입니다. 나무숲 완전히 풀풀 날아다니는
정치 없이 날아다니는 고생하는 부평초처럼 그렇죠. 한 자리 해보려고 네가 어디 돌아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가여운 짓인지 아나. 공자복 그래 이게 그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에 그냥 도덕경을 깜하고 안 묻어버리고 절대 시시한 원인이 됐어. 그리고 여가 당장 네가 이런 말 끊어. 공자를 보고 노자가 조금 나이가 많았던가 봐. 여기 보면 예를 갖다 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맞이를 하지만 맞이하는 모습이 제 크기라든지 공자를 데리고 있는 거라든지 인사하는 얼굴에 이 만면에 미소를 띄고 있는 거 굳어진 표현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더 품격이 있는지 그 알죠. 그림 이 만화라는 말이죠. 만화를 보면 선 한 개가 그 얼마나 중요한 표시를 많이 갖게 됩니다. 이까지 이게 아마 더 앞에 장면이지. 이까지 갈 때는 수레 타고 갔는데 이어서는 감히 노자 앞에 갈 때든지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기가 왔는데 자네가 그 불만만 타고 다니는데 그 되겠나 하면서 막 뭐라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일을 좀 잘못해놓은 걸 안 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글에 몇 가지 우리가 지적합시다. 공자는 제가 아버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자라요. 하여튼 그 뒤에부터 공시라. 근데 불가사 사람이 노자는 이시라 하더라. 노사는 노시. 그런데 노자는 노시지. 맹자는 맹시고 주자는 주시고. 그래 간단한데 노자는 노시가 아니라고 너무 억수로 많이 거든. 노자는 이름이 이인데 본 작은 것이고 뜨고 막 공갈치 나고 왜 그랬을까요? 라오를 하는 말이 억수 종칭이거든. 그래서 노자는 아무 데나 안 붙인단 말이죠. 억수로 기족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족입니까? 이때는 한참 지금 구조조정이 열심히 할 때는 우리는 뭐 어제 재벌의 구조조정인데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구조조정이죠. 어느 정도 큰 구조조정입니까? 주나라 왕실에 속하는 왕나라가 800개가 넘었어요. 그게 불과 300~400년을 거치는 동안에 전국치는 7개 나라가 되고 거기에서 불과 몇십 년이 못 가가지고 진나라 하나 살아나고 다 평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 전부 다 엎어보고 딱 한 개만 생기면 그 대단한 구조조정을 할 때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하나는 애비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는 지금 박태동면처럼 제가 제약금을 뜯는다고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대통령도 그런 데 가고 그래서 장군 이런 하지만 공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왕실에 누구는 가수가 돼가지고 계속 노래 부르고 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이 노시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사람은 노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 어떤 얘기를 제안해봅니까? 타고났을 때 이미 늙었을 때 태어났을 때 임신했을 때 뭐 70년을 임신했다고 100년을 임신했다고 그래 그런 말을 막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 합니다. 참 확제할 수는 없고 기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유생들이 전부 제도권에 속한 사람 유생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 밑에 빌어가지고 뱃을 해먹는 아치들이 다 공자의 그 제도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지식인이겠나? 어떤 사람이 지식인? 의학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려도 핫합니까? 편작입니까? 그 사람이 간호장은 치료할 때 뼈를 끌고도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수술할 때 그 말 한마디 했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의원은 이 나라에 같이 하고 지나치 아무 그 국가적인 이런 제도권이 아니랐다는 거지. 김사감면 중 아무 데나 댕기는 사람. 김사감 북한 방랑이나 그 김사감 진짜 김사감. 하여튼 이런 그림이 간단한 것 같아도 누가 제가 좀 사정을 합니다만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싶었어요. 이게 청동 기물에 지칭한 그림이거든요. 그래. 이런 게 있습니까?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라 하는데? 청동 무슨 아니 생각이 안 나는 지금 이게 하나가 카트 그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죠?
진심하게 병마총에 나온 병마인입니다. 이것도 이거 그냥 봐가지고 대충 이렇게 지내가면 안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최저분에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모자인데 저거 지금 뭐 중국 비단 장사하고 쓰면 비단 뚜껑같이 고래 생깁니다. 중국 사람이 쓰는 모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모자가 아닙니다. 어느 모자입니까? 청국 모자. 청국 모자는 어디 겁니까? 만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뺏고 난 뒤에 요새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견발 앞에 머리 쫙 밀고 요새 주인공 이름 뭐죠? 황병 뒤에 머리 띄우는 그거 중국이 아니 중국이 된 거는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일입니다. 북방민족들 요래인데 이 사람이 요래 끈을 또 메고 있어. 왜 맸습니까? 말을 탔다. 말을 안 타고 이게 안 날아갑니다. 왜 이게 챙이 없는가 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챙이 없이 그냥 딱 봉투처럼 뜯고 신고를 했거든요. 이 사람 말을 타고 날잖아요. 떨어지는 모자가. 그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이 모자를 쓰기 시작하면 끈이 없어져 버렸죠.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각근이 다 있잖아요. 중국은 각근이 없어야 해. 근데 없어야. 우리 각근 그게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옛날부터 뭐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몽골 시대 때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이후에 말을 별로 많게 하는데도 만미총으로 주로 만들고 이게 풍수만 나타내고 서양 사람 비석대에 같은 사람 우리나라와 이상하다 생겼어요. 그물 비슷하고 비도 안 맞고 햇빛도 못 가르는데 저건 뭐 때문에 저거 씌워 댕기는 거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각근은 꼭 매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다 매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한 모자가 중국에는 별로 안 됐어요. 그 북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목도리가 대단하죠. 이런 거는 북방민족만 갖고 특유한 요 갑옷은 이 하나하나가 세 조각인데 사이사이 가죽을 대다가 짐을 치가지고 라베트를 치가지고 연결시킵니다. 요런 걸 개갑이라고 우겨지는 겁니다. 말을 안 타면 운동할 때 보고 그런 걸 단갑이라 하죠. 가야 단갑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을 타면 척추뼈가 놀지 않습니까? 딱딱할 가면 팍팍 받치가지고 몸들 같은 게 너무 타요. 그래서 이런 개갑을 사용해요. 이 개갑 사용이 앞으로 제가 얘기해드린 고구려라든지 북방민족은 아주 일찍이부터 발전이 우리나라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은 다 우리 땅이고 옛날에 뭐 만년인가 10만 년인가 전에 밤을 그런 거 보면 수미르라는 게 진짜 그 기록에 있는데 그 슈메르하고 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나 요새 수영 옆에 어디 공원도 이름이 수미르라고 하네. 그런 거 찍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안 있겠나. 당군, 한당 고기 뭐 그런 것 때문에 관계 안 있겠나. 근데 좀 내가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에 개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기원 5세기, 5세기인데 5세기에 확실히 나타나요. 4세기 되면 또 희미하게 나타나요. 3세기는 단갑밖에 없이 전혀 안 나타나요. 고구려도 백합 똑같아요. 기원 전 4세기 말년부터 시작해요. 이 개갑은 진시와 함께 나타나요. 진시황이 언제입니까? 기원 전 2세기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400년 내지 500년 빨라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내가 니는 정말로 이상한 고랑기 같은 민족적인 권력 그런 걸 갖고 있다. 주는 오래됐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절대로 더 우월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이런 거 전해주잖아.
그 얘기 자꾸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서도 전해받았잖아. 그 말 안 하는 거 더 나쁘다. 왜냐면 전해준 거는 다 전해받았거든. 또 이제 갑옷의 밑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저고리부터는 방탄복이죠. 방탄복 발 밑에까지 있는 방탄복 좁게 했어요. 아까 이거 아까 그 앞장면을 보고 여기까지만 있는 딱 좁게 이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그냥 이게 막 가죽이거나 그러면 천으로 되어 없죠. 말에 앉아있어요. 앞에 이런 걸 딱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건 다른 건데. 롤스 앞에 자동차 앞에 이게 진시황 정령 여차 아차 그 앞에 이마에 그 말킵니다. 이마에 장식이 장식이라는 게 이 사람 몰고 있는 장식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지 뭐 상담 기법뿐만 아니고 금속이 이 무늬가 그 주목을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무늬가 칠보 파란이라는 거예요. 칠보라는 게 파란이라는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의료기계라든지 미군 숟가락 같은 거 보면 양철로 만들어가지고 유약을 칠해서 뽑아가지고 유리가 입혀져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 파란이라고 해요. 그거 옛날 비닐에도 그 사용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칠보잖아요. 칠보라는 것도 금이나 은 위에다가 유약을 3개까지 칠해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 칠해가지고 요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구분이 돼가지고 유약을 금속에 입혀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거야. 그 옷에 반지도 그 유약을 그게 그런 무늬거든요. 그런 기법이 다 있어요. 이거는 청동 마차의 무늬입니다. 무늬가 좀 보십시오. 땅속에 묻혀가지고 2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청동의 무늬가 이런 무늬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 입힌 거는 꽃이라고 꽃을 밑에 어떤 무늬를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말 마차 뒤에서 앞으로 간 겁니다. 요거는 용주벤치로 청동으로 만든 안에 끈을 끼가지고 말보기로 씁니다. 이 말 사는 장치를 이 전부 한 개입니다. 이걸 용접도 아니고 주물로 쓰어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옷에 아마 이미 생각으로 이게 요새 금속 기술로서 이래 만들라면 되게 어렵게. 시간이 얼마 이런 거는 호박이죠. 호박을 이용해서 끼가지고 이 장식 이런 겁니다. 이게 노자가 죽고 난 뒤에 한 400년 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뭔가 노자는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면 국민이 너무 고생한다면서 계속 그걸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지요. 눈만 뜨면 우리 집안에 임을 한마로 멋있게 그래가지고 다스리고 폼잡는 그런 것들이 공자의 구애입니다. 노자 구애는 어쩌는가 하면 막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불난한 대로 불난한 대로 살고 막 둥글둥글 대충 한 세상 이래 살다 맞는 거지. 그 부귀영화라는 게 뜻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류입니다. 그 부류가 속에서는 그래 의사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의사 그 족보를 다 따져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황제까지 갑니다. 그 황제에서 내려오는 노자가 그 중간에 중요한 가교를 하는 인물이다. 요것도 하나만. 말을 잡아서 불리다면 손은 콧뚜레를 하면 되고 말은 말 제갈을 불려. 이 말 제갈하는 장치가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이건 임금 의차가 되니까 아마 금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기체이 만들어놨지. 아까 이 부분에 호박을 갖다 대고
이 장치가 우리나라 복천동 공군에서 나온다. 그 종류가 한개가 다양해요. 이거는 아까 저 앞에 스키타이가 말 위에다가 술로 비슷한 꿀 따고 달리는 이게 이제 여기 오면 철갑으로 말이 중요한 탱크 아닙니까? 요새 말 미사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 타면 말 탄 사람은 사망하면 그러니까 말을 해꾸자고 사람을 해꾸자. 그러니까 말을 보호해야 될 거야. 말 보호하는 장치가 여러 발달돼야 돼. 그럼 같이 내놔는 이 시대하고 이 시대는 시대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 갑옷하고 다르죠. 한 통이죠, 한 통. 한 통이 옆에 이게 경첩이 붙었어요. 열려요. 딱 차가지고 끈을 딱 묶어가지고 갑옷이 돼요. 이걸 말 타면서 한 게 아니고 그 뭡니까? 바보 같다. 바보에 딱딱하게 앉아가다. 좀 낫잖아요. 말 탈 때는 이렇게 말하고 같이 보지. 제가 말 타는 거를 한 2년 좀 말을 배워봤어. 제가 말을 타야 돼요. 말도 타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수레를 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작스레 급발진하면 목이 기어제치니까 목 받침대를 붙어서. 그런데 이때 딱 들어옵니다. 이야, 이거 달라집니다. 이게 뭡니까? 목에 보호대입니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합시다. 겸이라는 거, 겸이라는 거 뭡니까? 낫을 한다는 겸이라 하죠. 겸손하다 할 때 겸자, 겸하여 사용한다 할 때 겸자 앞에다가 세금병 붙으면 이 낫이라는 거잖아요. 낫이 그죠? 나라마다 다르죠. 소련에는 소련 깃발처럼 그런 낫 아닙니까? 낫 지름이 이만합니다. 낫 지름이 우리 한 발쯤 되는 낫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숫도로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숫도를 들고 이렇게 낫을 갈더만 서양에 있는 낫을 비교를 하면 낫이 그랬으니까 낫이 이만해. 근데 이게 스르륵 선체로 그리 딱 펴고 길이도 우리 한 두 발쯤 되는 그 낫으로 스르륵 비면 그 자리에 쫙 미리 눕지 않습니까? 다시 한 점에 또 우리는 쪼그리가 딱 이렇게 비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는 그 낫이 그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 나라는 그래 생기는데 낫이 이 나라 이래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농지가 팽팽한 땅이 절대 더 넓어요. 그건 팽팽해요. 우리나라 더 밭이라 이렇게 큰 밭, 이게 밀대가 없어요. 논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나면 반도문 가서 다 밭이는데 농주력이 높고 낮고 이런데 어떻게 보여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이 낫이라는 게 일단 유사시에는 무기가 되죠. 촌놈들이 승마고 옛날에 낫도 설치잖아요. 그런데 이 낫이라는 게 그 각으로 계속 올라가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말 탄 놈, 말 발목 비는 거, 끈달아가고, 간지게 자라가고, 말 모가지, 마차 타고는 모가지 흘러 땡깁니다. 그렇지. 무기로서 그 무기가 이래 크면 부러지기 쉽고 옮기기 어렵잖아요. 그 딱딱한 말 우리나라 조선 낫이에요. 조선 낫이 모양, 보통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줄만 좀 길면 뭐 또 어떤 것도 됩니까? 게릴라 전에서 그래 이용할 수 없어요. 저 성구에서 고개를 띵 내면 땡기 구멍 쏙 발라옵니다. 그게 무기라고요. 그게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심지어 돈도 우리나라는 은병 뭐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사람 잡혀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어쨌습니까? 돈을 전부 다 화살 총같이 만 전쟁 나고 닮았다. 완전히 그러니까 동네 지방이 옛날에는 지금 이제 원통 좀 되지요. 일본 놈 쳐들어오면 동네 지방부터 들어오니까. 그럼 동네 지방에는 무슨 병참기지라든지 안 그러면 군수 물자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했습니까? 담배대. 담배대가 공정이 활 만드는 거 똑같거든요. 첫째는 뭐합니까? 담배대는 경상도에 노인네들 물으면 쓸 때, 살 때라는 말인데, 아래 아자죠. 쓸 때. 내 할아버지도 쓸 때라고. 담배 쓸 때.
담배 살 때, 우리, 그 화살 말입니다. 옷에 많이 틀린 겁니다. 옛날에는 활이 있고 살이 있어가지고, 활과 살을 화살이라고 불렀거든요. 세월이 손화살 같이 달리다가 세월이 손살 같다. 손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 살. 그 에로를, 옷에는 에로를 화살이라는 건데, 그 옷의 사람 말, 한 번도 활을 못 봤으니까. 화살하면 틀리. 바느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바늘과 실이 바느실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하는 바느실을 못 봐가지고, 실을 막 바느실. 이래 얘기하는 거라. 바늘과 실인데, 활과 살인데. 하여튼, 담배대를 만들려면, 대나무를, 그런 대나무를. 그게 그죠. 요새 문제가 아니다. 한국 유산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갑작스레 어디서 군사가 나타납니다. 대나무 이파리가 군사가 됩니다. 그 대라는 게 그런 게 그러니까 남산부터 시작해서 이 경상도에 있는 대나무는 마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대락하죠. 쫙 고든 대나무. 만지고 안 만지지는 거. 왕대는 안 되죠. 왕대 맞고. 이래 만지면 안 만지, 담배 때 만드는 거고, 걔 마디가 별로 없잖아요. 마디가 있으면 활을 쏘면 마디에 걸리가지고 다른 데 날아가죠. 쫙 고정이 되죠. 그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대나무에 나오죠. 또 그 앞에 화살 촉 만드는 거나 유기 만드는 거는 담배 때 만드는 유기라죠. 그 유자는 브레스라는 말이죠. 일본말로 신주라고 하나. 동을, 그 무기, 화살 만드는 거, 그 장치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우연이 아닙니다. 또, 동네 지방에서 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이름 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아는가 보면 장명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세종문간에 5만 걸 다 만들었다는 그 동네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과학이 사용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지역이 국경지방. 이동무라는 사람이 한의학에서 직계성한 것도 그 우연의 날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실사구시의 학문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책만에 있는 선비가 아니고, 훨씬 더 인순신 장군이 지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북선을 어째 만들고,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놈들이 성을 갖다가 보수를 잘 안 해놔서 곤장 몇 대를 짓다. 오늘은 쫄갱이를 몇 놈이 보여가지고 활 소비 시합을 해가지고 상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전부 필요한 것만 얘기해. 가만 앉아 기가 무엇이겠는가, 기가 같이 구걸라 댕기는가 안 댕기는가, 그런 얘기가 군대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게 국경지역이잖아요. 그런 거는 가만히 보면 안 돼.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거 제 서창, 서쪽에 있는 병기창, 양창, 남쪽에 있는 병기창, 또 염창, 소금. 옛날에 정미의 물건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도 소금장시 자꾸 나온다. 소금장시가 보통이 아니에요. 소금이 세금을 걷는 최고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은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소금을 바닷물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염전이라는 특별한 밭에서 나잖아요. 이걸 국세를 조달하는 얼마나 중요한 그 키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제 정보에 제가 이 사람이 나오는 이 복천동입니다. 이게 모가지 가리개입니다. 목을 낫으로 걸었을 때 안 걸리갖고 그거 하는 거죠. 이거는 가보시면 철모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철모가 나올 때는 이거는 북쪽 계통입니다. 이게 나오는 건 기마민족 소위 말하는 조선 말력으로 내려오면서 이상한 한 통으로 다 붙은 바가지 이순신 장군이 다 붙은 것입니다. 같은 이순신 장군같이 생겨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중국은 밖에 이렇게 가죽으로 태가 있고 위에 여기 그릇같이 생긴 청동 뚜껑을 하나 덮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청동에 뾰족하게 뭘 세웠는데 주변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전통은 이게 언제적 것입니까? 한 1700년 전. 그때 철기로서 이렇게 주저한다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철기로 이래 주저하려면 주저하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제일 큰 노하우가 뭐겠습니까? 뭐 같아요? 철기로서 이걸 만들려면 최고 큰 노하우. 그건 뭐 가마 아니겠죠? 와 가마라. 가마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이게 가마라는 겁니다. 이게 가마가 일본에 들어가면 가미가 되죠. 가미가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감이라는 말 쓴다면 감. 감이라는 말은 찌끄미 이런 말은 감이라. 그런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연결이 다 있어요. 특히 그 온도를 갖다가 1200도 이상 안 올리면 철은 안 녹잖아요. 그 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술이 그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나라에 요새 말하면 실리콘밸리만큼 중요하죠. 그럼 직접적으로 이 불이 친구가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이거 분만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마취하고 망치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불찌개가 필요해요. 찌개가 얼마나 중요시기는지 목전도 고문 같은 발굴을 해보면 항상 이 옆에는 찌개가 나와요. 그 찌개가요. 우리나라 찌개나 일본 찌개나 중국 찌개나 서양 찌개 똑같아요. 모양이. 그거 똑같은 건 뭡니까? 전 세계로 가면 똑같은 것 중에 한 건 무슨 내수상이 똑같아요. 기중하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오늘 매일 9시 때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요 다음은 이건 뭡니까? 말 탄 사람이 촌대뼈 가리겠죠. 철대 같은 거나 나 같은 거로 치면 발목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목 가리개고, 이렇게 덩치 열리는 틈 있죠. 이게 열다 닫았다 하는 거죠. 저 목 기가 됐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이거는 신라의 이게 가야의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네 가지 들어봅시다. 옛날에 원시 유족들의 그 영양이 있어가지고 뼈를 모양으로 만드는 잔이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보면 저 바이킹도 보면 솥불 달고 다니고 솥불잔에다가 마시고 그 잔 모양이 어떻습니까? 뾰족하죠. 그걸 갖다가 청적 밑바닥이 뾰족한 그릇이죠. 그 그릇이 대표적이죠. 그 유목민족 맞습니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이 말은 앞에 이 말 가리기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발도 다 가리고 얘도 가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해볼게요. 이게 가야에서 나왔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고배가 있는데 이게 물레를 사용해요. 동그란 거 물레를 사용해요. 맞지? 그런데 분갈이를 전에 같은 자리를 아래로 뚫은 구멍을 아래로 같은 자리 뚫은 거를 가야식이고 어긋나게 뚫은 거를 신하식이고 보통 그래 얘기하면 대충 맞아요. 이거 좀 더 얘기합시다. 아까 말, 모가지, 다리, 이겁니다. 모가지. 이거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 나와요. 그 다음 이 개갑입니다. 뜻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했더니 아까 그 진시황에 나오는 그 사람 조끼를 입고 손에 끝까지 완전히 갑을 다 봤어요. 말은 또 갑으로 다 봤어요. 말 머리가 이상한 거 봤어요. 말 머리 위에도 이게 다 가면을 덮으셨어요. 말 지금 이거보다 좀 넓은 말 갑옷을 다 쓰고 있어요. 왜 요런 게 하나 있는데 유감스럽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앞에는 항상 이 차 저 본넷 앞에 그 위에는 딱 이렇게 롤스로이스 마크 알잖아요. 딱 티나. 좋은 거는 또 티났더만 현대에 있는 거는 별 볼리가 들어가니까 되게 붙여가지고 그랬어요. 좀 좋은 거는 탁 올라와가지고 베이지도 드리고 딱 써있잖아요. 롤스로이스 벤츠도 못하게 딱 써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걸 붙였어요. 자동차에 하는 그 장식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 와, 헤드라이트가 불이 두 개냐. 말이 눈이 두 개있게. 자동차도 헤드라이트 두 개 만들었어요. 세 개 만들면 이상해요. 그 습관이라니 그게 중요해요. 말 헤드라이트 두 개만 안 만들고 한 5개 주면 더 맑을 텐데.
그래 하고 이상하거든요. 왜냐? 인류가 태어나고 날 때 계속해서 제일 애용 많이 했던 탈 것은 소나 안 그러면 말인데, 말은 눈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피속이 흐르기 때문에 딱 보면 이상해요. 자동차가 댕기다가 헤드라이트 한 개 끄집고 있어. 이거는 보기 이상한데, 또 앞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와 그런 거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걸 와 그런지 따지는 거는 제도권의 역사 학자가 봐요. 그게 와. 완전 그렇잖아, 지질로. 그래, 기가 잘 통하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얘기. 이 역사 개통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책에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폐는 사실 말 엉덩이가 길고 이게 말 엉덩이입니다. 이 사이가 복사가 안 됐어요. 이게 말 꼬리가 나가지고 말 여기 짧지는 않겠죠. 책이 이래 되니까 복사가 순간 안 되는 게 이래 되는데 이게 말 꼬리 쪽에 이래 돼 있는데 이 쫙 깃발 같은 말 뒤에다가 완전히 폼장 장군이 별판 달고 다니는 같은 짓입니다. 폼장 달고 깃발도 장난처럼 달고 그랬어요. 여기한 복합. 이거 큰 거 이건 이제 말 가보시. 요거는 요가지를 가려는 거지. 요거는 보시면서 대퇴부 가보시. 요거는 치마같이 누르는 거. 요거는 몸통에 가리는 거. 이거는 위에 어깨 갑옷, 갑옷 종류가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마음으로 아까 보니까 뒤에 깃발 같이 말꼬리가 크면 이겁니다. 요걸 갖다가 말 앉아 이제 고정을 하는 데니까 없거든요. 여기다가 커튼 이래 천을 달아가지고 커튼 이래 달듯이 다르고 말이 달리면 참 난리겠죠. 그런 걸 이거 우리나라 복천동에 옛날에 우리 조상도 이렇게 해가 되니까 이유가 안 돼서 한 9시간 내가 사실은 1시간 반만 한다 했는데 2시간 이상 안 하는데 깜짝깜짝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물경은 5시간 몇 시간 다시 해도 되지. 3시간. 몸이 그 노원 선생님, 나는 이것들은 아까 그 바크를 그랬죠. 우리가 바크를 이래 생겼을까? 이거 정동이 3,000년 된 거. 이런 거 뭐냐? 말 옆에 장식, 자동차가 오세면 희한한 거 막, 아들 뭐 그림도 그리고 막 붙이고 막 요 하나하나가 바크를, 무늬를 나타내는 요 말바운, 말이 가면 딸랑딸랑 소리 내야. 그런데 그죠? 기만민족도 말 방울을 달았는데 달았습니다. 그 어떻게 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말 방울을 달아가면 다른 말들은 조용히 따라가요. 말 방울 소리를 듣고. 근데 그게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소에도 옛날에 소방울 다 달고 있어요. 그게 전통이 몇 천 년 동안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가까운 데 가면 어쩌니까? 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말하고 소하고 네 발 달린 짐승에다가 이게 재산이잖아요. 방울 이렇게 상점 문열로 따랑따랑 소리 나는 거나 말 그거 누가 훔치고 아까만 다른 거니까 소방울 밤새도록 자도 소가 손을 대생짐질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밤에 잠에서 호흡을 한다고요. 그래서 밤에 소리가 나야 우리 소가 저 있구나. 소리 안 나면 누가 훔치라고 큰일이지.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3개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알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천마를 그려놨던 가리개 이 일부분 저래 생깁니다. 이게 안장 앞뒤입니다. 트루치카라 합니다. 트루치카라는 말이 영어로 안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터키시합니다. 하고 같은 터키가 그 안장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양 놈들이 봤을 때 말을 한다는 게 그 대단한, 옷에 말하면
6.25 사변 때 북한 사람이 탱크를 몰고 왔더라. 다른 게 탱크를 몰고 왔어. 아까 놀랬지. 사람마다 지금 다 까발총을 그 별거 아닌데 뒤에 치면 기관총을 놨더라. 깜짝 놀랬지, 그죠? 좀 희한, 거기 사람이 말도 너무 잘 타고 말을 모르고 왔더라. 수양 사람이 봐도 저기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요새 와서는 그런 우리가 잘 보는 데다 6.25 사람들 우리 도와준다.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참 우리하고는 가까워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터키가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유명한 트리폴리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작이라는 거. 안작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트리폴리, 안작이 다 흑해로 내려가는 입구 그 근처입니다. 거기에 영국과 프랑스, 인도 뭐 이런 인도가 그때 영국 식민지니까 그 인종들 거기 가가지고 터키군에 걸려가지고 멀죽음한 거죠. 그런데 그 근처가 지금도 제일 이름난 것 중에 하나가 포피가 뭐랍니까? 포피가 아편입니다. 아편. 아까 삼 그 얘기했죠. 삼 아편 이런 건 기마민족들하고 참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균형이 많아요. 해거도 그렇지만 일목민족 한 사람이 마누라를 10명 선생님 그늘이 보이고 나머지는 뿌리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장가를 못 갔고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제 마약 종류나 안 그러면 수반 안 그러면 호모섹스 이렇게 발달된다. 그것도 그런 걸 얘기를 해놨고 다음 세대가 안 그래도 뒤에 얘기해요. 이게 안장입니다. 이 스타트가 하는데 스타트 무슨 말인지 알죠? 등자. 근데 이게 발명이 됨으로써 사람이 말 위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 있다. 말 위에서 그게 아랫배 힘을 낼 수 있죠. 안전벨이 용신다고 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발을 딱 쓰고 바로 서니까 전쟁을 할 때 아주 능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어찌 갔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때는 어찌 싸우는가 합니다. 마차를 말 뒤에 붙여가지고 말을 몰면서 마차 위에서 공격을 했어요. 배는 그 마차가 걸어 마차. 그 보통 때는 담요가 안장도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동방을 운영하는 구조가 그리스에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담요 모포 2장 정도 깔고 그 위에 그냥 맨발을 발 그냥 그 가래가 아파서 그래서 죽나서 죽나요. 왜냐면 인도까지 왔다 그냥 가서 죽을 거예요. 요걸 말 엉덩이에 요걸 달아가지고 이게 온갖 장식을 하고 방울도 달고 완전히 강치는 그런 거지. 요새도 와 자동차 안에 보면 달고 막 귀신같이 사람 많잖아요. 그래 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어떤 사람 보니까 꺼지려고 지금 하는 말에 그런 지장을 많이 해요. 이거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요거는 각 두부 꼭대기에 다른 장식물인데 여기에 깃발도 달고 새털도 꽂고 그러는 거예요. 요건 그 밑에 개각으로 생긴 갑옷인데 근투 복싱할 때 아마추어 복싱할 때 그래 생겼죠. 이게 딱 같지요. 눈 딱 가리고 다른데 전부 다 여기 기가 나오겠지. 요거에는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안에 안 가면 배를 대가지고 배 위에다 딱 조르면 상투가 돼요. 그거 요걸 숨겼는데 족을 새 날개처럼 생겼어요.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저 보십시오. 새 날개처럼 생겼어요. 이런 중에서 아까 말했죠.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갑옷도 있지만 보통은 아까 앞에 그런 있지. 끝까지 다 한 통인데 이거 조금 개량됐죠. 이게 기마면 중국으로 내려가면 요거에 바가지 요거밖에 안 남고 다른 게 다 없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령총이라 하는 무덤에 나오는 갑옷 입은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하고 조금 닮았죠.
그 아까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꼭지가 이렇게 나가있고 이 날개 점색 이게 성공하면 날개같이 팍 나오고 이런 거 어디가 연상됩니까? 일본 사람 가보시 그 흔적이 지금 계속 나면 일본 영화 같은 거 그 앞으로 많이 보겠지. 이 아니겠니? 요 또 이 환두라는 게 이게 또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너무 오늘 많이 기니까 밥도 못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지. 예, 지금 몇 번까지 했습니까? 그만하지. 예, 지금 37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냐 할 때 빨리 박수를 치면 이거 영어를 1시간 만에 빨리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사정이 길어가지고 30몇 분도 됐습니다. 그래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직은 그 자기 내용에 들어간 게 아닌데 그 설명을 오늘도 그 설명을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 안 하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쉬운 말을 해가지고 또 알아듣기 좀 힘든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뒤에 충고를 해주시면 그런 대로 제가 또 좀 진도를 내려고 하고 전번처럼 막 무리하게 막 하려니까 또 안 하는 것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온 세상 만물이 서로가 다 이렇게 관계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설명을 하려면 그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지 또 경제를 하나 얘기를 하려면 이 경제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의학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옛날 말씀처럼 승인이 작제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평평한 어떤 그런 대지에다가 말뚝을 하나 먼저 밑이 쳐버리면 다음부터 어떻게 일어나는 게 다 거기에 연관이 있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서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마치 바둑을 둘 때 제일 먼저 바둑을 어떤 식으로 두느냐 하는 것이 뒤에까지 그 모양새에 영향을 미치듯이 이 고전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고전이 내려오면서 그 고전에 맞게끔 그 역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만약에 이런 책이 없었더라면 인류 문화가 너무너무 달라졌을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동서양이라는 거죠. 동양에는 그런 고전이 있었고 서양에는 그런 고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내는 그 모든 역사 과정이 다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의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에 있는 고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전에 의해서 생각하는 우주가 달라졌고 우주관이 달라지니까 이 인체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다른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사실은 동서양을 나누는 것도 과거에 이제 일이 되고 지금은 동양적이냐 서양적이냐는 걸 갖다가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이제 통문화 사회가 됐고 소위 말해서 판글로벌리제이션이 됐어요. 온 세상이 다 한 지구촌이라고 말하듯이 한 지구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웃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알려면 그 사람들의 내력을 알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이해해가지고 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최근에 저 혼자서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런 강의 이런 비슷한 거 사실은 한 적이 좀 오래됩니다. 옛날에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연연을 따지면 더 안 그렇으면 한
뭐 1970년 그때부터 70년도가 아니고 70년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좀 그런 일을 비슷한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중 한 10년 정도는 뭐 이래저래 빠졌다 치더라도 20년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어떤 영향을 입히고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되기 쉽고 급기야는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논의의 장까지 막 끌고 가면 저는 됐다 생각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나 생각이 좀 이렇게 평소에 그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은 왜 네가 정답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미리 또 얘기 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여기서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고 자기 경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듯이 자기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면 그 가운데 공통 분모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러면 좋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덕경을 읽으면서 도덕경을 처음 내가 손에 잡고 읽어본 거는 제법 오래됩니다만 읽으면서 이런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모를까 하니까 참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경이 보시는가 같이 짧은 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백 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이 나가지고 이 책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딱 분열을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건 다 해놨어요. 안에 글자가 좀 틀린다든지 이렇게 도덕경이나 원문을 번역을 해서 옮긴다든지 그런 걸 안 했지만 대충 성대를 잡아놨는데 요새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면 물론 철학적인 배경은 얘기가 돼야 되겠죠. 또 이제 철학을 얘기하려면 동서양의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얘기해야 되겠죠. 또 요새 오면 생명이 종교입니다. 뭐 다른 게 종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럼 앞으로 이 인류가 21세기나 22세기까지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생태계라든지 의학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측면으로 또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본다면 생태계에 아까 의학이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육체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눈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달라져 왔습니다. 달라져 왔던 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측면을 봐가 종교라고 하고 저런 측면을 봐가 철학이라고 해요. 저런 측면으로 봐가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 중에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라고 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여기 현역도 한 분 계십니다만 병서로서 제일 오래되고 그 전통이 있는 그 전략책은 아마 도덕경을 먼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만은 도덕경을 그 원전으로서 도덕경을 갖다 엎을 만한 그런 책은 저는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손자 병법도 두 권이나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손빈도 있고 동호도 있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썼던 내용도 읽어보면 이 속에 나오는 말을 벗어날 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번엔 책을 이렇게 별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좀 미안합니다. 별로 이렇게 뭐 너에게 보일 만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아마 백 원장이 얘네 물었으면 인연이 하지 말고 좀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책을 하나 만드는 모양인데 혼자서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 같아요. 가치도 별로 없는 것도 특히 저래 부담을 주니까 이걸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 많이 안 지게 해야 이 모임이 이렇게 순탄하게 오래 가지 않을까 해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고 책 같은 거 공부하는 것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아주 짧은 글자로
82장까지 있습니까? 82장까지 도덕경이 있어요. 있는데 별로 모를 게 없어요. 읽어보면 별로 모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생각 같았으면 논문을 얘기할 때는 대충 우리가 넘기면서 읽어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막 여기 보름에 한 번쯤, 2주에 한 번쯤 만나는데 하루에 10분씩 투자하면 2주 동안에 투자했다면 한 1, 2장은 읽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오실 거예요. 내가 생각.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할 때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좀 엮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책 속에 어느 정도 제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만 설정하면 정답이 없이 이렇게 나가면서 엮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참여하는 분들이 의의가 있고 전부 다 참여하는 사람이 뭔가 이끌어간다 그런 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영향을 좀 많이 입은 사람이라면 김용옥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저서를 이렇게 한 번씩 가만히 읽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몇 번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있는데 자기가 표현을 그래 합니다. 피를 말린 거. 이런 글을 자기 공부를 하는 거. 글을 적는 게 피를 말린 거. 그래서 내가 그 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분들도 제 생각은 이런 글을 읽을 때 동참을 좀 해서 합쳐서 같이 하고 저 뒤에 레퍼런스를 달다가 제가 놔놨어요. 참고문을 쭉 달다가 놔놨는데 그 중에 참 연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말 중에서 섬에서 그만 있다가 글을 찍었던 빠빠라기라는 게 한 며칠 전에 제가 어디 부수게 볼까 책이 700개 있어가지고 읽기는 읽어서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출판사가 어디 가면 몰랐는데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글이라든지 인디언들이 서구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떤 문명사적인 비평을 한 그런 글이라든지 읽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실체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종교적인 어떤 이런 측면도 결국 얘기하다 보면 건드리게 되는데 참 곤란한 게 종교가 도구마를 읽으면 그 자체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필요악으로 독서 조항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결국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뭐랄까요 한 며칠 전에 제가 백원장한테 전화를 한 게 그래 얘기했습니다. 노을 선생이 화이트헤드의 이성의 기능이라는 책을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책을 갖다가 한 개도 가나 읽어보고 그 영어로도 써놨고 한국말도 써놨고 이러니까 읽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면 세상이 이래 어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길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많이 기대했습니다만 정번 시간에 안 한 분들이 혹시나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다시 빨리 이제 알고 있는 말이지만 대충 얘기가 좀 전번에 제가 마치라는 글에 오늘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그 기기 때문에 찾아봤다는 것이고 그 마자가 이미 대마초하는 마자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 제가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조절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사실은 이런 말까지 결론은 그때 안 내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진함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은 따로 있고 몸은 따로 있다. 또 이제
또 뭐 정신의 기능도 본능이 따로 있고 이성이 따로 있다. 그런 식의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에콜로지스트 얘기를 들어봅니다. 생태학자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야 이론 같은 것이죠.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태초에부터 옛날부터 스스로를 진화해가면서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작은 부속품 중에 하나가 이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세포 하나가 생리적으로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이게 뭐 이성이 있고 몸 죽으면 식물인간이 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게 뭐 세상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러셀이라든지 화이트헤드라든지 그런 사람은 1920년도에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 뒤에 한번 읽어보면 서양은 이래 얘기했고 동양은 이래 얘기했고 하는 것이 참 우스운 얘기가 된다. 그런 결론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왼쪽을 얘기하려면 말을 안 해도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그 속에 있어요. 오른쪽이 없고는 절대 왼쪽을 얘기할 수 없고 왼쪽이 없고는 오른쪽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동양 사람들도 옛날부터 친히 알던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편견을 서양 사람들은 물리학을 통해가지고 물리학을 말하는 닥터 쿠키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려요. 자기 혼자서는 밥을 끄고 줘야 되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다가 제일 잘한 그런 어떤 거의 성인에 가깝게 우리 추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내용도 그렇습니다. 빅뱅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얘기를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그 이면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사실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너무나 이게 많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뭐 대마초의 산지 한 가지로 문신이 어떻게 그럴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결승이라는 그런 것이 이 얘기도 뭐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건 슬라이드를 아마 뺐다가 이걸로 뽑으시면 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저기 돌핀, 돌상어 같은 게 돌고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고구려 벽화에 저런 그림이 나오는 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방충망 같은 저런 거는 로마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로마에 아드리안느라는 데가 있어요. 아드리안느 H가 무겁니다. HA 그대로 쓰면 되죠. RINANE 아드리안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밑에 모자이크가 있는데 너무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진을 내가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복사를 도저히 못해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어디 놔놨었는데 한번 여러분이 로마의 동쪽으로 한 6, 70km 가면 티볼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시면 제가 저런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줄 알게 되고 이건 바닷물이라든지 또 이 문화가 위에 물결물이나 그런 문화가 요건 좀 요건 이런 데 있는 저런 물결 무늬나 이런 게 이런 데 있는 저 위에 있는 저런 무늬가 이걸 아라비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상관이 있고 노자 계열은 전번에 그런 얘기죠. 공자 이전에 사람 대부분들이 다 이래 결정적으로 북방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 노련이 또 일본 사람들이니 뭐 그런 얘기를 태양에 관계된 얘기니 문신 그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 저는 기억이 하는 이건 이제 그 말에 얼굴을 꾸미는 어떤 그런 스키타이안의 그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럴 때 이 물고기를 갖다가 한 장에 다는 구석이라든지 또 이 저 밑에 발끝 지금 발끝이가 아닙니다. 발끝이 좀 밑에 매는 끈이죠. 그렇게 안장 아니면 등자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얼더투스 제 동쪽에 있는 그 항아강 상류지방에 있는 그 그 집단을 얼더투스라고 합니다. 기원전 한 3, 4세기 그 전에부터 기원 후에 기원 이쪽 저쪽까지 문화가 있다가 그 뒤에 멸망하게 됐죠. 한 나라가 팽창하게 때문에 거의 다 한 나라 영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크로드의 그 요새 말하는 신장성이나 감숙성 그 근처 지방인데 그런 데가 동서 영향 그 문화를 연결시키는 중심쯤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도를 보면 알지만 서쪽으로 판파스라든지 사막 기후가 좀 열려 있습니다. 그 요새 이 기후하고 옛날 기후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기후하고 역사나 나라의 근망하고 참 큰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계속해서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실크로드지 않습니까? 동서의 그걸 연결시키는 그 통로를 갖다 개발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구려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 남북로를 안 통하고 그 더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남부 지방을 한파스를 통해 충분히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기동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해에 가서 피땀을 흘리는 그 준말을 끌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그럼 없었습니까? 국장의 지능 민족을 다 여기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에 제약권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피를 타고났고 역사적으로 배경이 비슷한 여진족은 그 사람들이 중국 천지를 갖다가 2번이나 다스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야행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역사에 편입을 안 시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세종연간에 있는 육진이나 사진 개척하는 그 사고를 개척하는 얘기를 읽어보면 그 대부분 그 인간도 아닌 사람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참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역사의 필연적인지는 몰라도 금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절반을 송나라를 남송으로 쫓아내고 양자강 북쪽을 갖다가 다스리기를 그 2, 300년 하다가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망했죠. 그 사람이 여진족이에요. 그런데 여진족은 이미 중국을 경영을 해왔다는 그 대단한 얘기입니다. 조상 대대로 구멍가게만 열어봤던 사람하고 그 어떤 재벌의 그 부회로서 어떤 그런 나라를 움직이는 경륜을 때릴 때부터 봤던 사람하고 이 문화가 다르겠죠. 생각이 집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전 세계를 경영을 해봤던 영국 사람들이 높이 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면 침 안 치고 무조건 넣어준다. 귀족들은 일종의 지분을 주어가지고 어느 학문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먼저 이 뭐라 할까요? 선정하는 유리한 프리미엄을 준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꼴을 봐서 우리나라도 저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면 미국 사람을 넣어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국적을 보면서도 우리 역사에서 요새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 그란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란족이 스들은 스이가 또 오랑캐를 자한판에가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란에 대한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중국은 그 오랑캐로 물어붙입니다. 몽골은 저 종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란은 요 나라를 만들고 요 문자, 그란 문자를 갖다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글자고 그 그란 문자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발해를 통하고 발해에서 고구려를 통하는 문자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도 연구를 안 해줘요. 여진족도 마찬가지로 말갈족의 일종이 그란족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 안 해요. 내가 중국에 최근에 나온 변방민족 사람 그 글이 있어가지고 참독을 해봤는데 그 속에서도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근본적으로 중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인종을 포함해가지고 여진족이니 뭐 거란족이니 몽골이니 저 티베티안이니 월남 사람이니 다 자기 그 중화에 아류에 속하는 분두리의 한 구성문화권처럼 얘기해요. 발해 그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 지금 있지 발해가 한국 역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도 절대로 한국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 난주가 옛날에 우리 땅이에요. 그런 얘기 쉽게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뭐 모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길에 시장까지도 중국 사람으로 바꾸고 그 한족을 갖다가 연길시에 대량 이주를 계속 시키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 그 조선족에 자꾸 바람을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장사로 떠나나오고 뭐 또 저 한국 사람들이 공감 만드는데 그런데 취직하러 가고 이거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국경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일본 사람이 역사 왜곡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역사 왜곡하는 게 훨씬 심해요. 그런 걸 우리가 똑바로 얘기해 봐야 돼요. 하여튼 이런 것이 어조톡스의 그 유명한 그 기마민족식 그 끓이는 기계, 그죠? 용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다 이거 국방민족 출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거 세크타이안이 만든 연천이나 청동대구, 박근혜가 만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그러니까 평안도 남도 지방에서 난 박근혜인데 이거 우리나라 것이 나는 아닌 성과예요. 왜 그런가 하면 98호 고분, 우리 소위 그 청마총 고분이라는 게 나온 그 황금된 그 손잡이가 저 중앙아시아에서 똑같은 물건이 나왔고 일본에도 나왔대요. 제가 그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역사 전공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에 이비인후과 의사 하나 하고 치과 의사가 역사에 이런 갈목할 만한 그런 논문을 여러 개 적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타시켄트라는 지방에서 나온 이 손잡이에 아까 저번에 말했죠. 이 모양이 한가운데는 동물의 문양이 그어되어 있으면서 황금을 사용하고 이 주변에 있는 그 기하학적 이런 문양은 처음에 나올 때는 아마 짜는 기술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상감 기법을 사용을 한 것인데 이게 똑같은 것들입니다. 스키타이 문화에서 많이 발견돼요. 스키타이는 기원전 한 4세기 높게 오는 뭐 6세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민족인데 큰 대형 말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룰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종족들이 뒤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등자를 아마 발명하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기원 한 3, 4세기경에 갑자기 4세기경에 갑자기 이 발걸이가 나타나요. 발걸이가 나타났다는 그게 요새 말하면 뭐 북한 사람이 핵을 갖는데 핵을 갖는 것만큼 대단한 그 당시의 신병기라고 얘기했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노자를 얘기하면서 공자하고 노자 좌우가 바뀌었겠죠. 그 만나는 장면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 진시황 중국 전체를 공유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이런 거 그때 다 설명한 거지. 그 문화적인 축적도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줬죠. 이런 거는 제가 청동 기물을 전공하는 내 여동생이 이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청동 그 기물을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언제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은 지금 깜짝 놀래요. 이태리 사람도 저 시대쯤 됐을 때 진시황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정도, 2세기 정도 글을 실제로 저 정도 복잡한 그 청동 그 상을 갖다가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요새 같은 용접이나 하고 막 드릴로 그라인드로 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흔적도 없이 저렇게 만들고 좀 대단히 놀랄만합니다. 상상이 좀 힘든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집트 문화랑
그 상상이 좀 이상해. 어디 하늘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막 우주인이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겸손해야 돼요. 요새 참 정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그런 데 대해서 알고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과학이라는 말. 그리고 그게 그 이성의 기능이나 그 책에도 보면 그래 써놨습니다. 과학이라는 그 도구만은 옛날에 종교인들이 철학에 대해서 행동만큼의 그보다 그 사람들에게 배웠던 그런 태도인데, 도구만데, 지금 그 사람 과학자, 소위 과학자가 갖고 있던 그 과학적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성이라든지 그 우주의 본질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사람들 그 태도를 버리기 이전에는 절대로 실체를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1920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지식인은 지식의 선구자적인 사람은 철학자들은 약 1세기를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뭐 물리학이라든지 일반 사람들, 예술 같은 게 예술가들은 적어도 한 두서너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와보면 제일 늦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의학자가 제일 고루해요.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이 뭐 과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양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옛날에 내가 뒤에 도덕경 이런 방법을 보면 알지만 옛날에 그때 갖고 있었던 우주에 대한 어떤 이런 본능적으로 아는 발상이 정말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이 영양학 모를 때 어디 영양실조 걸리십니까? 심지어는 여자가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입이 저절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맛을 땡기고 어떤 맛을 배척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이런 아르마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머리 굴리는 거. 그거 말고 이 우주에 본질적인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게 좋아하고 이런 게 싫어하고 이게 독이 되고 이게 약이 되고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견지가 높은 견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는 옛날에 그 고전을 읽고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종교적인 맹목주의나 과학적인 맹목주의가 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는 판단조차도 없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아직 있는 한국에 뭐 불교도 많고 기독교도 많고 한국만큼 종교가 많은 데가 없지만 대부분이 진짜 거의 맹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종교를 21세기까지 절대 유지해 갈 수 없는 거죠. 뭐 성교들만 그냥 막 칼빼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필요악으로 존재했던 카리스마가 내 속에 생겼던 혹이 커지가 있고 본체를 죽이듯이 사실 그 기생에 살던 것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암이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그 잘못된 발상의 그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그때 그런 얘기고 이게 그 우리나라 가야 혹신도 이 동네 예예뜻하니까 여기서 나왔던 뭐 유적을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한국에도 기마 민족들이 다스리는 시절인데 이게 우리가 자꾸 역사를 얘기하면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고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한당 보기고 보면 만 년 전에 우리는 중앙아시아까지 통치하는 대단한 큰 대륙을 갖고 막 이래섰는데 이때까지 인간이 발굴한 우리나라에는 모든 유적을 다 파헤쳐가지고 이런 유적이 나오는 거는 기원 9, 4세기입니다. 근데 중국에는 기원 전 3, 4기에 세기에 이런 유적이 무수하게 발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무조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거 게임이 안 되죠. 게임에는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잖아요. 장기도 나는 룰을 조리 두 개도 갈 수 있고 세 개도 갈 수 있다 치자. 나는 한 번 물릴 수 있고 이건 못 물린다 치자. 이런 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데 게임이 있는데 게임이 잘못됐을 때 세상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것도 그런 거라. 역사를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와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뒤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제가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했죠. 이건 가야 자기의 그 토기의 일종인데 가야 토기 이건 지금 그런 이제 보면 반들반들한데 저럴 때는 유약을 사용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사람이 없었어요. 젠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런 걸 자연유약이라는데 오늘 또 우리 또 윤 선생님이 안 왔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완전 무장을 한 그런 어떤 그 말이라든지 기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바짝바짝한 거는 지금 자연유약이 유약이라는 게 그 뭐예요? 유약이라는 게 흙 속에 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칼이라든지 철분이 그게 그 표면에 묻어가지고 장석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강태가 뜨는 거잖아요. 저런 거는 유약을 사용 안 했지만은 색깔이 빨간 거로 봤을 때 불 온도가 낮았죠. 온도가 저런 거를 소위 말해서 뭐랍니까 산화염이라고 하죠. 그런 건 색깔이 적색을 계통을 띠죠. 한원염이 되면 그 철분이 척이 뭡니까 산소를 갖다가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청색을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지금 낮은데 뽑은 거예요. 그런 걸 사도 똑같은 게 빨간 게 빛깔이 좋은 점마다 경도가 이 뭐 빨간 처리를 해서 이 빨간 그릇이 나오고 청자는 좀 무슨 파란 물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온도가 일단 다른 거예요. 같은 유약을 써도 따라서 빛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알아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그 앞에 유문하고 설명을 한다고 넘어갈게요. 뭐 갑옷 종들이죠. 이건 이제 말 뒤에 이제 완전히 이제 꾸미는 아주 모양이 있는 그런 것들 얘기했고, 이런 고등품이 왜 이런 게 이런 모양을 갖고 대체적으로 왜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도, 꽃돌이 같이 이거는 그 고구려 사람들의 관식에 지금 많이 나와요. 뒤에 제가 또 다른 관식을 좀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앞에 거를 꾸미면 저런 모양이 됩니다. 고구려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걸 제가 조금 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백이 적었던, 이태백이 적은 고구려 사람에 대한 시가 하나 있어요. 시를 읽어보면, 그 당시 당나라는 다 여러분 아시듯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죠. 그런데 그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갖다가 하나도 경멸 안 해요. 대단히 존경해요. 그런 거 증거를 내가 한번 들어보여드리고, 이 고구려 시대 때 이제 뭐 안에 초문 한두 내도 그런 칼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갑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거 완전 무장을 한 유사 모습이죠. 뒤에 제가 요런 대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이 옛날 또 동양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뭔가 이렇게 아주 가를 품에서 아주 동적이죠. 저런 모습이 고구려 시대 때 그 시기를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한 3세기, 4세기 정도 기준에서 5세기 그 느끼는 자 고구려가 멸망을 지금 6세기까지 올라갔죠. 뒤로 내려오죠. 그런데 평상복에 고구려 사람의 평상복이 저렇게 생겼어요. 옷이 저 위에는 꽃을 같은 거나 무슨 네틀 같은 걸 벗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그동안에도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때 북방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스포츠 중에 하나가 매사냥을 좋아해요.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모습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 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족에도 이 판파스를 타고 그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최고 고상한 운동 중에서 하나를 갖다 매 스포츠 중에 하나가 매사냥으로 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이 사냥을 하다가 깃털이 부러지면 털이 이렇게 부러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다 보면 떨어지면 그 깃털을 가위로 잘라내 가지고 다른 깃털을 갖고 와가지고 본드 같은 거 발라가지고 깃털 구멍난 안으로 지가 의사로 이빨 끼었지 딱 복원하는 방법도 제가 봤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걸 봤는데 저 발걸이가 달려있고 발걸이 옆에 있는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아마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서부 영화 보면 이 청바지 같은 이 바지가 이래 넓어요. 아 그렇습니까? 말 타고 가면서 말 몸뚱이라고 발이 심심하게 피나지 말았고 그 옷이 자체가 이제 심심면 마찰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런 생겼어요. 아마 제 생각은 우리나라 바지통이 크게 된 원유도 그런 데서 있었어요. 말 타는 사람은 이렇게 좁은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피곤해서 못해요. 저도 말을 한 2년쯤 타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전이 반대로 바꿔바지가 있습니다. 10분만 뛰시고 보통은 다르고. 그럴까요? 10분만 뛰시고 하고. 웃기고. 이적은 오구려라는 시입니다. 여자를 자세히 보면 이 여가 말마변의 하려고 했어요. 저거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때 고구려라는 것도 이중적인 뜻이 있죠. 그냥 고구려 나라를 얘기를 하면 좀 기분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고구려 사람이 말 타고 가는 광경을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금마, 절풍모, 백마, 거시해, 궁편, 무강, 수, 소매지요, 사조, 해동매가 금꽃으로 치장된 절풍모를 쓰고 우리 보통은 절풍모라고 잘 안 하고 우리 보통 말하지 절풍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절풍건, 수근거거든요. 저게 뭐냐면요. 요새 모양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소상 났을 때 이제 봉지 같은 거 모자 쓰잖아요. 그게 절풍모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화폐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 평상복에 그 모자를 보통 쓰고 다녔죠. 그리고 우리가 그죠 제일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게 장례 의식이잖아요. 지금 집신이 없어진 게 언젠데도 장례 할 때는 집신 그냥 치고 그 장례라든지 제사를 할 때는 옛날대로 하잖아요. 뜻도 몰라도 유세차 이래 하고요. 또 보통 때는 향 같은 거 절대 안 사용하는데 옛날에 그 향이라는 게 꼭 귀신에게만 피우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늘 달았던 그런 풍습을 요새는 향수 치면 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 음식 문화가 그대로 지금까지 전승되니까 제사는 절대 고춧가루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절풍모도 그 중에 한 개예요. 우리가 평상시 옷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딱 아마 저 생각 같아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백이 그 시인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 시를 적었을 거예요. 백마가 소자라면 조금도 뭐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백마가 조금도 뿌리기라고 당당하게 팍착착 걸어가구나. 아주 힘있게 걸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철풍모를 쓰는데 거기 금꽃으로 장식했다. 나가지는 보니까 깃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뿐사뿐 이렇게 팔랑거리는 것이 팔랑팔랑 춤추는 넓은 소매가 우리 도포라는 동양 사람 우리 소매가 넓잖아요. 아주 넓은 소매가 말을 타고 가는데 팔랑팔랑 춤추는 그 나비가 그런 뜻이겠죠. 마치 해동에서 온 새 한 마리 같다, 새와 같다 그런 거죠. 그 분위기가 아주 경쾌하고 그런 게 있죠. 이게 그 성당 때 200 시절이니까 소위 말하는 양귀비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통일이 되고 난 신라 통일 시기죠. 그럴 시기에 중국 장안에서 이 고구려 사람이 말 타고 당당히 지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로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그 문화적인 어떤 자만심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시는 지금까지 그걸 안 알려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신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백의 경륜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훼손이 좀 심합니다만은 자, 몇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집안이라는 통구라는 1930년대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요새는 이 그림이 보존이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 바지통이 아주 넓고 그 밖에 안장이 말이 안 씹히도록 아주 넓은 안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저 뒤에는 이렇게 달꽂이가 이렇게 있고 뒤에 박사가 해금을 들고 안갑니다. 해금을 들고 가고 있다 그죠? 해금을 인정합니다. 앞에 여기 보면 개 모양을 갖고 우리나라 신도기하고 닮았죠. 기가 쪼글한 게. 그런 개를 몰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그림이니까 뭐 아마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이겠죠. 이런 것도 보면 그죠. 진시황신의 때 사람은 아마 말 머리에다가 저런 걸 갖다가 장식을 했어요. 내가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지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육모된 국에다 긴 대 같은 게 있어요. 뭐 거리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우선 발굴된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엉덩이에 가까운 데라서 엉덩이가 아니 엉덩이 쪽에 장식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엉덩이 쪽에 장식을 난 아는 이상 받는 그걸 아마 말고의 이마에 지금 붙였거든요. 왜냐면 그런 우리 이마에 장식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건 지금 중국인데 얼마 전에 무슨 동구라바에서 있는 무슨 스커스를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저하고 아주 유사한 시장을 말에 해놓은 걸 내가 봤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 우리나라 이제 그 쌍용총이라는데 지금 말 타고 서로 접전을 하고 있는 기마무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그림을 완성도를 보면 좀 큰 그림을 보면 대단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고구려식 그 벽은 일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 지그재그로 되게 딱 나와 있어요. 그게 90도로. 그럼 90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양쪽으로 지경이 노출이 되는. 그죠? 기어 올라가면 이쪽에서 저쪽 엉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덤출된 부위는 날카롭기 때문에 타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고구려식 부분은 옆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만. 몇 가지 더 얘기합시다. 여기는 이제 말 가보시다, 그죠? 말 얼굴 가보시다. 제가 이제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요 뭐 같습니까? 사자들 그걸 잘 모릅니다. 내가 가르쳐 학이죠. 저 주둥이고, 목이 뛰고, 몸뚱이고, 머리에 시장을 할 때 요새도 뭐 롤스로이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안 그러면 뭐, 코란도 이러면 뭐, 이상한 뭐, 진정을 붙인다 이런데. 옛날에 타는 그 말이, 그게 요새 자동차에 붙이는 게 우연이 아니죠. 말에서부터 왔죠. 말 눈이 두 개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두 개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날려봐 한 마리 새 나타나면 진짜 그 새를 지향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게 그 해오락이라든지 하여튼 두rum이라든지 그런 거 닮았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양 보충사나 이런 데 가보면 삼명당이 쓰던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크기 이만해요. 저 입에 좀 어떻게 가고 싶은데 젓가락 하나 크기도 해요. 우리 이 새끼손가락보다 굵어요. 그 길이가 이만해요. 이게 밑에 이 청동이에요. 청동이.
왜 여기 뭐가 있고 무슨 총 방아쇠 같이 생겼죠. 실제로 총 방아쇠예요. 저게 언제 만드는 거냐? 저게 한 100에서 200년쯤 전에 있던 마운틴 오븐에서 나온 무기 중에 한 개예요. 앞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화살 끝이죠. 상하나 뼈로 만들어놨잖아요. 상하나 만들어놨죠. 그걸 아마 이렇게 뒤에 딱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건 뭐 같아요? 이건 제 생각에서는 노라 하죠. 노라로 갑니다. 노의 노자 밑에 할공병 붙습니다. 밑에 할공자. 노의 노자 밑에 할공자.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궁 중에 대형 석궁을 노라고 하죠. 노라고. 그런데 노의 앞에 화살 앞에 촉이 왜 저렇게 길게 붙게 했을까요?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야 가다가 안 흔들리잖아요. 앞에 있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근데 저게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지금 총만 해요. 270보 내지 300보 정도 사정거리를 갖고 있고 아까 그 갑옷 있죠? 갑옷을 단번에 뚫어버리면 돼요. 활 크기가, 화살 크기가 우리 한 발 좀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시황 능에서 나온 거예요. 강화탄 뭉치 같이 생겼죠. 이게 손잡이고요.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곳에 홈을 파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화살 그리고 걸어요. 요거는 가늠자예요. 가늠자 속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눈금을 끄나 교정하는 거죠. 100번 날아갈 때는 한 눈금 올린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 작전이 잘못되면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0몇백 년 전에 지금 나 실물 그대로예요. 이런 나사라든지 볼드라든지 나사라든지 이거 보면 어떻게 무슨 공사에서 쌓은 거지. 2000몇백 년 우리나라는 고구려신라 백제가 있었던 말동할 때. 왜냐하면 기원 연간에 이제 한사군이 설치됐잖아요. 98년이니까. 그 설치가 되니까 그것보다 더 전에 이미 저 무기 종류와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현대 같은 거는 더더욱 놀랄만합니다. 이런 데는 아주 모양 좋게 상강 기법을 사용하고 이런 데는 녹슬지 않게 어치를 해요. 이거는 뭡니까? 나무입니다. 얘가 고정식 옆에 비닐을 꼽아가지고 아까 이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요걸 딱 꼽아가지고 옆에 뭐를 딱 찔러가지고 이 나무에 고정돼서 안 움직이게 할게요. 그게 뭐 활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총처럼 생겼어요. 이 장총같이 안 생겼어요. 고정을 하고 방아쇠가 있고 손잡이고 여기 가는 높이를 조절하는 게 무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 이건 중국 최근에 있는 중국 고대사가 중국에서 난 책을 우리나라 동문선이라는 책에서 번역해놨던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아까 그 밑에 그 손잡이 몸통이 이 손잡이입니다. 아까 군무에 이렇게 양쪽으로 활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탁 꼽아서 고정하면 보통 때는 어찌합니까? 화살이 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활과 살을 화살이라고 살과 한 개만 살이라는데 외자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말이 바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가는 눈치가 있고 요 눈금을 끄거나 눈금의 높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씩 밑으로 그립을 조절하는 거죠. 이 조절하는 눈 높이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도덕경이 나온 무렵에 도덕경이 나올 그 당시의 무렵에 무기라든지 인간의
인간의 그 문명이 재료적으로는 우리가 지금하고 틀릴지는 몰라도 거의 지금 할 수 있는 어지간한 내용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요새 사람은 시간만 지지가지고 옛날에는 엄청 무식하고 요새는 똑똑한 줄 안단 말이에요. 저 밑에 거도 좀 더 큰 물이지만 붕붕하고 저 앞쪽에 보면 물건을 고정시키도록 되는데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 위에 아까 방아털뭉치 같은 게 저 위에 나와 있죠. 그 부속품 밟을 때 그대로 동작하는 대로 설계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노예 쓰는 무기입니다. 청동 팔 초기 길이가 이만씩 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빼는 걸 이렇게 보존이 그렇게 된 거지. 이걸 노예 해가지고 소면 한 요새 말로 하면 보통 사람 이 발 길이가 한 45cm 됩니까? 보통 장정의 발 보폭이 7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270보 같으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정거리 안에 들면 딱딱딱 맞췄대요. 또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해 보신 분에 나시니 못 맞춰서 이거 먹는 거예요. 이게 겸이라는 거예요. 겸이 무엇입니까? 낯선 겸이라. 평평한 땅에서 우리나라 낫이 왜 그런 모습을 썼을까? 그거 우연하는 게 아니고 왜 소련 낫이 저렇게 생기는데 우리 낫이 이래 생기는 거야? 조선 낫이라는 거야.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농민도 다 군인이 되는 그런 전시 체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덕경에 나오는 말을 갖다 하나, 즉, 그 말 건너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나, 내가 아직도 안 나온, 쓰는데, 번역을 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선비는 도에 대해서 물은 아주 부지런하게 행하기를 힘쓸 것이다. 어중개비중 되는 그런 선비는 도에 대해서 물으면 긴가민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하질이 선비는 도에 대해서 들으면 크게 웃을 것이다. 진짜 너 그런 거 있는가? 술 안주로 가는 거 쓰는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불소 부족이 이거다. 그런데 하치기들이 그래 웃어줘야 도가 된다는 거예요. 안 웃어주면 아직 내 도가 되기 부족한 걸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같이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전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이론 중에서 자기네들이 최고로 가는 이론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도금을 깨뜨리기 위해서 불임문자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하려면 어째 얘기하는가 하면 저 아름아리만 계속 내놓는 겁니다. 얘기해가지고 무식이 무슨 큰 어떤 대단한 것처럼 하는 이상한